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이 된 여자입니다. 지금은 집에서 평범하게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면서 정말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여러분들 못지않게 아주 못된 사람과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때만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잘못 걸렸나 싶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람 정말 쉽게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편과 오랜 연애를 했습니다. 사실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태어나고 자라서 양가 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셨어요. 학창 시절에는 연애도 하지 않았고 단순히 절친으로만 지냈습니다. 그때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남편은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저희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남편에게 우리 딸한테 장가와야 해 라고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말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내가 왜 얘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해 라고 했지만요. 남편은 저를 1대1 과외도 해주었고 남편 덕분에 어릴 적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적도 많이 올랐고 어른들이 남편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옆에 있던 저도 좋은 이미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같은 대학교를 가게 되었고 저희는 그곳에서 서로 첫 연애를 했습니다. 둘 다 학창시절 내내 붙어 다녀서 다들 저희 둘이 사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저와 남편 둘 다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않았고 대학교 가서 처음 만난 애인이 서로였습니다. 저희의 연애 소식에 저희보다 양가 부모님들이 더 기뻐하셨고 당장이라도 결혼식을 올릴 기세였어요. 그렇게 기뻐해 주시니 너무 좋았지만 그때는 결혼 생각이 없었고 취직을 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생기면 그때 이 남자와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남편네 부모님은 집안에 딸이 없으셔서 저를 정말 딸처럼 여겨주십니다. 가끔씩은 매일 잔소리를 하는 저희 부모님보다 남편네 부모님이 더 좋을 정도로 말이죠. 자취하고 있는 저에게 매일 반찬도 보내주시고 안부 연락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힘들 때 항상 좋은 말만 해주셔서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저희 엄마와도 아주 친하셔서 저와 저희 엄마 그리고 남편네 어머니까지 셋이서 자주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면서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산다면 시댁살이도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슬슬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둘 다 이제 취업을 하기도 했고 이제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네 아버님께서 어느 날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화도 주고받았던 분께서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저와 남편은 다급하게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갔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갔죠. 어머니는 거의 실신하기 직전까지 가셔서 펑펑 울고 계셨고 저도 아버님의 영정사진을 보니 눈물이 미친 듯이 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장례식장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남편네 가족 곁을 지켰어요. 다들 고맙다고 돌아가도 된다고 말을 했지만 저희가 옆에 있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문상객들도 다 저희가 각별한 관계의 집안인 걸 알기에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과 어머니를 보살펴드리고 아버님을 잘 보내드렸어요. 저희의 결혼은 어머니가 조금 더 감성을 추스르시고 아버님이 계시지 않는 게 익숙해지시면 그때 천천히 올리기로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너무 걱정되어서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어머니 집에 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여행도 평소보다 더 자주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집에서 며칠 자고 오기도 하면서 정말 딸과 엄마 같은 사이가 되었답니다. 다행히도 저희의 이런 노력이 다행히 위로가 되셨는지 어머니는 금방 아버님 없는 삶에 적응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와 남편의 손을 잡고 어느 날 이제 결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기뻤지만 다시 혼자 계실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제가 어머니 집에 들어와서 시댁살이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먼저 저희 보고 분가를 하라고 했어요. 자신은 그렇게 꽉 막힌 시어머니가 되기 싫다며 눈치 보지 말고 나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자주 방문하겠다는 말을 남겼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지요. 다행히도 미리 저희가 생각해 놓은 결혼에 대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거나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는 정식적인 부부가 되었죠. 저희가 일을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신혼집도 서울에 구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 저희를 더 아껴주셨습니다. 손수 만든 반찬도 택배로 자주 보내주시고 저희가 돈 벌지 말라고 해도 자식들 돈 어떻게 쓰냐며 저희 몰래 일을 하러 다니셨거든요. 몸도 시원치 않으신데 그렇게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버시는 것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머니 이제 좀 편안히 쉬세요. 아버지 남기고 가신 재산 많잖아요. 그거 쓰시면서 남은 생 평안히 보내세요 어머니 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거부하셨습니다. 남편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어떻게 쓰냐고 하면서 말이죠.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체를 크게 운영하고 계셨어서 남기신 재산이 엄청 많아요. 제가 알던 것만 몇십억이니까요. 그런데 이 돈이 오로지 시어머니한테로 양도가 되었는데 절대 쓰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안히 지내셨으면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던 것 같아요. 여전히 양가 부모님께 연락도 잘 드리고 효도도 하면서 평소와 똑같이 살았죠. 그런데 저희는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한번 연락을 드리다가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나보는 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말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를 다시 만나는 건 아니더라도 마음 맞는 사람과 자주 만나면 좋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나 사실 남자 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혀 상상치도 못한 답변에 저와 남편은 둘 다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만나는 남성분과 만난 지 꽤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다 결혼해서 이야기도 잘 통하고 마음도 잘 맞아 연애를 하기로 했대요. 저와 남편은 너무 잘 됐다며 응원도 해드렸고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덩달아 기뻤죠. 몇 번 어머니 집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흔적이 많은 것을 보았고 저와 남편은 집에도 자주 놀러오는 깊은 사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저희는 어머니의 사랑을 응원했고 오래 연애를 하시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에게 놀라운 말을 해주셨어요. 사실 두 분이서 연애를 1년 넘게 한 것도 아니고 고작 반년 조금 지났는데 어머니가 그분과 결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안 놀랐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차마 잘 됐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보고 시어머니는 당황해 하셨고 그분에 대한 장점을 말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 어머니의 말도 잘 들어주고 위로도 잘해줘서 비밀이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걸 위로해준 게 그 사람이래요. 그래서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일단 그분을 만나보고 싶었고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매력을 가지고 계시길래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좋아하시나 싶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저희 부부와 어머니와 어머니 남자친구분까지 4명이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분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나이보다 훨씬 동안이셨고 미모도 뛰어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도 잘하시고 되게 점잖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말 하나하나에 예의가 있었고 센스와 재치도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부부는 어머니가 왜 반한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결혼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돈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고 어머니가 이제 웃을 날만 있길 바랬죠. 어머니가 결혼을 하시고 나서 매일 전화를 했던 게 이제는 한 달에 몇 번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전화를 하셔도 받지 않으셨고 항상 나중에 전화를 하자는 답변만 왔죠. 그래도 두 분이서 신혼이시니까 저희가 방해하지 않으려고 했고 연락도 점점 하지 않게 되었어요. 당연히 저희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잘 지내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긴급하게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잠결에 받았는데 전화 내용을 듣고 급격히 놀라면서 바로 옷을 챙겨 입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라고 했죠. 너무 놀라서 저도 바로 옷을 갈아입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본 어머니는 그래도 다행히 괜찮으셨어요. 옆에는 시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수액을 맞고 계셨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어머니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고혈압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고혈압이 있으세요. 그래서 매일 약을 드시는데 약만 먹으면 쓰러질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쓰러지니 너무 의문이었습니다. 간호사도 시아버지에게 혹시 환자분 최근 들어서 고혈압 약 복용 안 하셨어요? 라고 물었고 시아버지는 아니요, 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라고 답했죠. 시아버지의 말에 간호사는 그러면 쓰러질 일이 없는데? 라며 혼자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는 다음날 바로 퇴원을 하셨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저희가 옆에 있으면서 병간호 좀 하려고 하니 시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바쁘니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어머니를 보내드렸고 집으로 돌아왔죠. 다음날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려도 받지 않았고 시아버지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자만 딸랑 날라왔어요. 미안, 바빠서 연락 못했다. 잘 자렴.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시댁에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드리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결혼 전에는 저희가 간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결혼하시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명절 때까지 어머니를 뵙지 못했어요. 그리고 명절이 되었고 새벽 일찍부터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명절이니 당연히 저희가 와도 뭐라고 하시지 못할 줄 알았죠. 몇 달 만에 어머니를 뵈었는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희는 엄청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정말 많이 상해 있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냐고 말을 해도 두 분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남편이 약사여서 대충 어머니의 병에 대해서 저희보다 잘 알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고혈압약만 잘 챙겨 드시면 이럴 일이 없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저도 많이 의아했고 어머니가 금방이라도 쓰러지실 것 같은 몰골을 하고 있으니 너무 놀랍고 두려웠어요. 어머니는 얼굴에 살이 다 빠져 있었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동도 불편하시게 되었죠. 저희는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당장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나서서 극구 말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야, 괜찮다. 이 사람 어제도 병원 갔다 왔는데 아무 이상 없대. 그리고 제대로 된 검진 받으려면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해. 핑계를 대시며 계속 어머니를 병원에 안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았고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옆에서 어머니도 시아버지의 말에 거들며 자기는 아무 이상 없다고 괜찮다며 저희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명절을 보냈고 새벽에 어머니를 재우고 시아버지와 술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조금 취하셨는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가. 왜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말라가는지 모르겠네. 이 말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우시는 시아버지를 보니까 괜한 의심을 한 건 아닌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누라 전 남편이 재산을 남겨놓았다고 하던데 근데 저 착한 사람은 나한테 다 준다고 하고 아휴,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 갑자기 돌아가신 옛 시아버지의 재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갑작스러운 전개에 당황스러워서 둘이 눈을 마주쳤고 왠지 쎄한 기분이 들었죠. 한 번도 재산이란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 술에 취하셔서 그런지 그 뒤로도 계속 재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전까지 저희에게 그 말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조금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술에 만취가 되어 어머니 옆에 재우고 저희는 술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뭘 떨어뜨리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에 너무 놀라서 남편을 보았는데 남편이 떨어뜨린 건 약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달려가 남편을 보는데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여보, 이거 고혈압약 아니야.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제대로 말해보라고 했어요. 약통이 진열된 곳에 고혈압약은 없었고 어머니가 드시던 고혈압약과 모양이 똑같이 생긴 이상한 약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버지가 이 약을 어머니에게 고혈압약이라고 속인 뒤 먹인 거였죠. 저희들 다 상상치도 못한 상황이라 할 말을 잃었고 남편이 먼저 정신을 차린 후 바로 경찰서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뒤 경찰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고 시아버지를 연행했어요. 술에 취하셔서 사리분별도 제대로 못하셨고 쌍욕을 미친 듯이 내뱉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도 잠결에 일어나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고 저희는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펑펑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숨기신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알고 보니 저번에 한번 쓰러지시고 나서도 몇 번 더 쓰러지셨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간호사에게 부탁드려서 저희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고 시어머니한테도 애들 걱정시키지 말고 저희 알아서 해결해요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쓰러져도 저희에게 연락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병원에 가도 계속 약만 먹으라는 똑같은 말만 했고 쓰러지는 간격도 점점 짧아졌다고 합니다. 항상 약을 시아버지가 챙겨주셔서 당연히 고혈압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저희도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말만 듣고 병간호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몇 달이 지나서야 찾아뵈었으니까요. 어머니와 저희 셋은 껴안고 펑펑 울었어요. 지난 날들을 후회했고 어머니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로 연행된 시아버지는 술에 취하셔서 자수를 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고 다시 고혈압약을 잘 먹고 계세요. 그때 일로 트라우마가 생기셔서 남이 주는 약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되어서 저희와 같이 살아요. 어머니는 저희와 살기 싫다고 민폐 끼치기 싫다며 극구 반대하는 걸 저희가 겨우 고집을 피워서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집안의 분위기가 더 좋아졌고 항상 저에게 잘해주셔서 이런 시어머니는 어디에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사람 정말 함부로 믿는 거 아니라고 늘 말씀하세요.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저희도 그 말에 뼈저리게 공감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어요. 점잖고 멋져 보이던 첫인상은 다 자신의 검은 속내를 숨기기 위해서 치장해 놓은 거였는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좋게 보았습니다. 그분은 평생 저희한테 죄 짓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생 불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래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